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뭐 22쪽에 이제 뭐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제 강화해서 뭐 자금이나 이제 뭐 기술로 마케팅도 지금 자금이 우리가 기업은행인가요? 네, 지금 해갖고 우리가 100억 그런가요? 올해 이제 30억, 60억, 이제 30, 30, 60억. 우리가 이제 뭐 100억인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누적된 게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예, 올해 그게 이제 지금 한 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올해 이제 그 나간 부분이 이제 작년에 추경으로다가 이제 그 예산을 이제 그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네. 추경해서 이제 그 확보를 해놓은 바람에 작년에도 이제 그못 쓰고 이제 그 올해 이제 19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한 11월 21일 기준 28개사에 66억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13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의 오고 이러는 사람 봐가지고는 연말 되면은 다 소진이 될 거는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흉내 보정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뭐 금융권이나 이제 뭐 신고나 그런 거부터 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그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뭐 게시대도 이제 좀 네, 저희 홍보해놓냐고요. 네. 이렇게 플래카드 줬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 밖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진짜 그 큰 업체들보다는 중소업체들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뭐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큰 회사 위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떻게 됐던 그 뭐 과장님이 됐던 뭐 국장님이 됐던 뭐 계장님이 됐던 지금 그런 지역에 또 읍면동 같은 게 읍이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 협의회나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도 어떻게 보면 적극 좀 홍보를 해야 돼요. 네. 알고도 못 쓰는 거거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운영 자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고 네.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생산하는지 이게 다 있죠. 예, 저희 그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에서도 이런 이제 물품을 생산 적이된 걸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역 제품을 우리가 안 쓰면은 타 지역에는 쓰겠냐 이거요. 뭐 특정 져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리고 지금들도 저도 가는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시청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의 기업인인데 어떻게 뻘쭘하게 서 있어요. 그 사업 때문에 갔는데 네.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떳떳하게 앉아 있어. 그리고 우리 지역 분들한테 눈길 잘 안 줘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오해 살까봐 그랬다는 거, 오해 살까봐. 그래서 저희 이제 기업정책과에서는 이제 관내 기업이 이제 시 관계 뭐 공사 같은데 이제 발주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찾아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공사 발주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여기 관내 생산하는 업체가 이런 품목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조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특정 어떤 업체 기술력 있는 곳이더라고요. 외지에서 많이 해. 뭐 100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밖에서 70을 해요. 근데 지역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하기가. 여기서 다 직원들도 다 평택 시민들이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줘야죠. 그리고 경쟁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모르는 업체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뭐 정수함까지 하는 뭐 에코센터 같은 그런 것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뭐 상하수도 그런 네. 쪽에도 우리 그쪽에 있는 네. 기술력 있는 데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조례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안 쓰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저기 무슨별로 저 관내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다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산품이나 이런 거 같이 대중적인 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해서 뭐 지금 법이 뭐 이렇게 뭐 김영란법 때문에 참 이상하게 어려운데 웬만하면 좀 알선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소개는 지역에 이런 우수한 게 있다. 예, 홍보는 저희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거는 지금도 뭐 이제 기업 환경 조성 당연히 이제 기업이 잘 돼야 거기서 이제 또 뭐 일자리도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굉장히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잘 돼야 또 뭐 기업이 혼자 되는 게 아닌 거기서는 어떻게 됐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민들이 우리 평택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뭐 삼성이 들어왔죠. 또 LG가 또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게 기대치는 이제 다 삼성이나 LG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다 이제 거기는 다 뭐 특채가 없고 다 공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 시대 좋을 때는 지역 자원 인센티브제가 있었어요. 지금 뭐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지방 일정 부분 뭐몇 프로 할당 같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그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땅 다 내주고 주변 환경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같은 자격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선 지역업체를 우선 채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어느 정도 이제 한 중소나 중소 그 밑에 쪽은 그래도 약간 좀 먹히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 쪽에는 뭐 이렇게 그 인터넷상으로나 이렇게 그 그냥 공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청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이렇게 또 몰려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지방자치가 뭐 완전히 뭐 정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던 그게 기업이 들어오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옆에 지금 HK 그 옆에 있는 그 민원은 그 고질적인 민원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 방안 없어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객관적으로 LPK에 봐서 그분이 요구하는 시설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해준 상태입니다. 그 방음벽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높다면서 최대한 높여드리고 있고 아니, 또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이 원해서 그 원해서 그 부분을 좀 해드립니다. 그분이 제기했던 민원들은 제가 볼 때 거의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들어옴으로써 이제 아마 뭐 삼성전자하고 이제 별도로 하겠지만 나중에 그게 가동을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지금 오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흥 거기 용인에서 수서관 가다 보면은요 반도체 바로 옆에잖아. 네. 거기 그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봄 가을로 이렇게 갈 때면 그거 뭐 연무 백화현상이 되나? 네. 그게 의외로 심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게 바로 일본 국도야. 일본 국도인데 이제 그 배경이 발생하는 그 장소가 일본 국도하고 이제 그 저기 경부선 철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APK가 있는데 그 배경이 나오는 데는 철도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배경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든 이쪽까지는 뭐 일본 국도까지는 공기가 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의 영향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보통 이렇게 날라오기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하늘로 그냥 흩어치는 물론 덜 문제가 되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기의 흐름 따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게 기압 차이에 있어서 또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민들하고 그 동탄에 있는 APK 공장도 직접 갔었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기 그 배경 나오는 데는 사실 APK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가스를 이렇게 제공받는 회사가 세 군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용서고속도로 연결되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건 옆에. 사실 APK는 아니거든요. 근데 APK는 주민들하고 가서 봤는데 배경자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어떻게 됐든 지금은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이제 가상으로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현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다가 먼저 얘기 안 해놓고 이제 인허가가 이제 다 결정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배경 문제는 그 저희가 사전에 저 문제 제기가 돼서요. 자기들이 이제 그 부분을 그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근데 최소한 그거를 우리가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네. 공식적으로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공청회나 이런 뭐 단체들이나 이런 게 한 것도 행정 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사회 관심 안 갖고 그냥 집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이왕 할 때 사업은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게 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최고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가정주부들이 최고 많아요. 남자들은 직장 출근하고 하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내 자식에 대한 또 내가 또 나쁜 환경에 대한 거는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지만 보이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장담동보다는 지금 가제 지금 택지개발 저기 아파트 하는데 거기가 더 심해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왕 그런 거 할 때도 주변에다가 설명을 잘해서 이해 설득 한 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건 최소한 해야죠. 이번에 하여간 저기 그 김기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주례도 예시를 제정하고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으로 앞으로 주민 설명 그런 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가 이제 고령단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드림테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이요? 보상 그 협의 아니 보상도 없는데 무슨 보상을 줘요? 보상은 안 하고요. 이제 약정 체결이 11월 11일 기준으로 43%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가 넘어가면 PF를 일으켜서 보상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됐든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산당 같은 거 유치하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시행사들 돈 벌게 해줘서 하는 것 같아요. 시행사들도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럼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은 돈을 벌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럼 주민들은 뭐예요? 이제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시 발전을 위해서 아니 시 발전은 그럼 시에서는 그 주민한테 토지주한테 우리 시민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뭘 해줬는데? 그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고 그게 적정한 보상입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타이에이스전 자의에서 내가 급한 이 땅을 좀 수용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면서 이 법에 이제 뭐 산업재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이 수용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옛날 같으면은 협의 매수예요. 협의 매수에서 뭐 한 70% 정도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만 수용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이게 수용권이에요. 50% 이제 동의만 받으면. 그렇죠.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50%까지는 보통 협의 매수나. 근데 저는 협의 매수라는 게 지금 그래 이게 뭐 토지의 뭐 50% 또 뭐 저기 사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숫자에 대한 또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중 땅 같은 거 그런 게 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니. 근데 개인들은요, 그거 팔면 동네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 보상이 개인이라고 해갖고 뭐 특별하게 더 보상가 더 책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시가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람들은 보상가도 커요. 그렇지만 내가 평생 일권은 2, 3천 평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계속 지켜나가려고 옆 동네 가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옆 동네 가면 반토막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보상법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저는 그러면은 예. 이렇게 반문해 드릴게요. 이게 행정 절차 들어가려면 몇 프로 해야 돼요? 50%. 우리 시에서는 50% 해주죠. 그 법 규정상 아니, 이제 법 이제 규정상? 50%. 도에서는 그 심의위원들이 몇 프로 해라고 해요. 심의위원들은 보통 한 60% 정도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심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심의 권한이 아니고 예. 우리는 지금 50%만 넘으면 도에다 올려요. 법에 이렇게 돼 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지만 예. 도에서는 이제 50% 갖고 안 된다. 네, 그렇게 60%는 심의위원들이 받아와라고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권리를 더 생각해 주는 거라고요.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심의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희 시가 뭐 심의 넘으면 이제 저희가 50% 넘으면 일단은 뭐 심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수용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진짜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 지금까지 그 동네를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뭐 이걸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그 보상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 편에 서서 시행자하고 조율도 하고 보상 협의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이런 부분 최대한도로 들어드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는 데에서 행정에서 뭐 한계가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알지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뭐 병장님이나 뭐 백과장님이나 참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거를 작업하는 시행사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시행사들이 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율을 시켜야지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자는 한 명 팀장하고 저도 그 자주 나가서 그 가급적인 그 거기 그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 시민들이 분들이시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시행사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서 이제 시행사한테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성과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해서 아니 그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 7, 80대신 분들이 아 맨날 술로 세월을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땅 뺏긴다고. 뭐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뭐 먼저 우리가 이제 뭐 보상을 준다고 했으면은 감정까지 끝났잖아요. 감정 끝난다면 절차가 뭐예요? 감정 끝나고 이제 협의 보상해 협의 보상해줘야 되죠. 네. 근데
감정평가까지 다 해놓고 협의 보상은 돈은 협의만 해지 돈은 안 줘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쪽에 이제 드림테크에서 이제 그렇게 아니 근데 그건 아니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땅을 갖다가 평가를 해갖고 딱 나왔으면은 그 시기를 줘야지. 다시 협의해서 그럼 뭐 몇 달이 지연됐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 일어나는 땅값의 가치를 더 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주님 말씀대로 뭐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상공고 네. 딱 났어. 네. 보상공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자 쳐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 이제 드림 아니 그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지구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드림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PF를 약정을 이제 체결한 후에 50% 체결한 후에 PF를 일으켜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서 아니 그러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든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니 어디 누가 진짜 이거 땅 내 가치를 평가를 했어. 그래서 의원님 평가해갖고 내가 그럼 저기 동의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돈을 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감정 평가를 하면은 하다못해 이제 최소한 계약금은 돈을 확보를 하고 최소한 계약금은 있어야 이제 서로 협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요 사례를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많이 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은 위배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아니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이런 게 어딨냐고 남의 땅을 갖다가 그분들이 뭐 저기 강제로 동의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감정평가 해가지고 야, 이 정도인데 동의하겠느냐 해서 이제 동의서를 진행하는 거였어요. 50% 진행한 다음에 PF를 일으켜서 드림테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PF한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의혹이 아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보상공고가 딱 들어간다 하면은 벌써 은행에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PF 입혀서. 네. 그래서 딱 해서 하면은 보상공고 나가고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PF를 대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웬만큼 그래도 좀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이게 얼마나 걸린 거냐고요. 이게 드림테크도 사실 꽤 됐어요. 제 알기로는 드림테크는 사실 주민들이 그 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보상도 빨리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빨리 해주면 제일 좋은데 이제 PF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주민 편이냐 아니면 사업하는 시행사 편이냐. 어떻게 보면 시행사하는 쪽에는 온갖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평택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저기 보상이 늦어지고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란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화목했던 그 자연불악이 또 나눠지는 거. 또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신을 갖고 있지만 또다시 한 동네가 살아야 돼요. 또 이주택지 해갖고 그러면 이주단지에서. 그러면 이런 감정으로 거기서 예전같이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기 지금 의원님 말씀 제가 유념을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이 삼산단 같은 경우에는 진이 삼산단 말한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협의 매수율이 48.48%고요. 그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48%라는 것은 여기는 보상도 주고 있잖아요. 예, 매수율입니다. 협의 매수율. 협의 매수율이라는 것은 48%를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예, 협의 매수가 21.46%고요. 그러니까는 돈 동의서가 주기 보상 27%. 준 게 지금 21%고 예, 동의서가 동의서 27%. 받은 게 이제 27%인데
아니 저는 동의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동의서? 아니 동의서 써줄 것 같으면 돈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 알아보셨어요? 여기 이제 동의서를 왜 받느냐면 이제 동의서를 받으면은 이걸 재결 신청하면은 이제 협의 매수 행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50% 넘어가면 네. 이제 행정절차 밟으려고 이제 강제수용권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시행자 측. 이게 동의서가 예전 동의서인지 보상보고 나가기 전 동의서인 건지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상 감정평가 하기 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요. 동의서는. 네. 그렇지만 감정평가 나온 다음에는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동의서는 뭐 저희가 날짜를 본인들이 만약에 철회를 하면 그 50%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지금 알아야 돼요. 동의서는 재개를 올렸다 하더라도 동의하신 분들이 나는 동의 철회한다 그러면 사실 그 퍼센테이지는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관계들 있잖아요. 그 땅은 하나, 필지는 하나지만 그게 뭐 개인 단독명의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뭐 종족명의도 있을 거고 또 뭐 형제간에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0%예요. 여기도 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50% 해갖고 올렸을 때 거기서 60% 소득해하라면 어떻게 돼요? 법은 50%인데 네. 그러면 또 이제 행정심판 걸어갖고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재결 신청은 이제 저희도 이제 도하고 이제 담당 이제 팀장이나 근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재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감정이지. 재결하고 재감정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 소유 땅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면은 인정하겠습니까? 그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아니 이런 조건인데 국과장님은 더 잘하실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 아니 이거를 지구지정이 언제가 됐어? 11년에 됐어요. 그러면 13년까지 해갖고 사업을 해갖고 보상을 줘야 돼. 근데 어떻게 됐던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시행사들이 어떻게 됐던 그거 투자자들이나 뭐 그걸 못 맞춰서 여건을 못 맞춰서 못한 거야. 그것도 있고 뭐 상속보호금 문제도 있고. 그거는 애초부터 상성보호 그건 끼고 들어간 건데도 애초에 풀고 갔어야죠. 그건 핑계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그러면 2년이 늦어졌어. 그러면은 이 평가 시점을 늦어진 2년을 2013년 걸로 해야죠. 2011년 걸로 지금 그거 기준으로 해갖고 감정평가 한 거 아니에요. 땅은 다 묶어놓고. 감정평가라는 게 그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아니 소급한 게 아니고 누구 잘못이냐 이거야. 누구 잘못. 시행사 잘못입니다. 그 시행사 잘못했으면은 그게 2년 동안 해결 못했으면은 그게 다시 올라와서 2013년 이것도 인정 못하셔요. 근데 감정평가하는 그 시기, 그 연도에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상 그렇다고 치면은 2013년 거면 대입을 시켜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가가 매년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원 소유하시는 원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좀 피해는 본다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은 갖고 아니 있거든요. 왜 피해봐야 돼요? 네. 아니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왜 피해봐야 되냐고. 이게 저희 시에서도 아니 나도 그 평택의 부분은- 발전에 나도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네. 주민들도. 말씀이 이제 저희도 이제 10분 이해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관장이가 법 절차에 따라서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11년으로 13년으로 한다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는 이해 가는데 이걸 갖다가 진짜 이해를 하겠냐 이거지. 그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 아니 그거 해서 어떻게 됐던 그래 다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사업 달래에 동의서 다 써준 분들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못 해놓고 그분들이 지금 또 반대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던 이해 설득을 시켜서 뭔가 좀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걸 갖다가 동네를 또 이렇게 나눠놔서 네 편 내 편, 어? 그리고 또 그건 참 어떻게 됐어? 그 저기 이주단지 거는요. 이두산지 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말씀하시던 부분은 저희가 정리는 했습니다. 그 부분. 정리된 거예요? 네. 순위 그래서 또 분란은 또 일어나고. 순위 올려놓는 데는 부분은 정리. 아니 이주단지 그래 어디 정해지지도 않는데 먼저 협의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나서서 조율을 빨리 했어야죠. 그런 걸 못하게. 지금 그걸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그 18분, 19분 벌써 1번부터 19번까지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협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 19번부터 뽑아야 되는데. 뭐 이미 한번 그런 기득권이 생기면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 협조하는 사람한테 우선권 이제 주는 게 맞는 그게 거죠. 뭐 법에 어긋나느냐 문제하고 정서적으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법이나 문제. 정서적으로 법이 맞아요?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에는 아니, 똑같은 이주택지자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협조한 자기들 이제 그 매수에 협조한 분하고 협조하지 않은 분하고 차별 두는 거에 대해서 그게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니, 나는 그게 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근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저희도 이제 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그 사업 행정관청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제 뭐 행정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뭐 그러면 뭐 공용 부분에 뭐 도로나 뭐 이런 뭐 완충 녹지나 뭐 이런 그 공공 시설을 그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준 거를 나중에 뭐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 민원은 다 올려오는데. 다 우리 시로 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민간에 되는 거니까 그냥 거기다 그렇지 않고요.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뭐 법적인 부분만 관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을 시행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은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시행사들이 자기 일할 욕심에 우선 빨리 동의해 주셔야 좋은 자리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자리 못 준다.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 놓칠까봐 또 그냥 해서 협의해서 또 해주신 분들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저기 그 시행사 쪽에서 이제 예수를 빨리 높이기 그게 위해서 뭐 애들 뭐 사탕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런 거는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의원님 저희가 그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보상은 또 대행은 또 바뀐대요. 보상 대행은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는 이제 그 계약이 이제 종료되고요. 또 다시 이제 하려고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에서 거기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그냥 까놓고 얘기해요. 지금 도시공사가 다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 주는 거로다가 내부 아직 이사진에서는 아직 결정 안 한 거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럼 또 어디가 그럼 그래요?
더 다른 데는 없는 거고 일단 거기 대안으로 도시공사 얘기가 나와서 도시공사가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사에서 의결을 해서 도시공사 준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도시공사가 이사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에서 아직 그 결정은 이거 대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손 띄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보상이 수월하게 하는데 수수료 받는데 안 할 업체가 어디 있어? 저도 하겠네. 골치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아무튼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하고 협의가 원만히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 보상을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애초에 좀 저기 하시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향 땅 지키고 사셨던 분들 특히 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진짜 평택시가 지금 이만큼 발전하는데 다 이바지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줘야지. 지금 뭐 여기 국장님 과장님 이거 보상 충분하게 나갔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웬만하면 지역을 위해서 다 좋게 응해 주시려고 다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좋아. 하다 보니까 또 동네 또 이간질까지 시켜갖고 좋았던 또 주변 인간관계 또 다 또 흩어나. 그러니 그분들이 근심 걱정 없으셨던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놔서 그냥 내 고향에서 편안히 좋은 환경에서 그냥 살고 싶은 것 뿐이야. 근데 또 이웃까지 또 왼수가까지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살고 싶겠냐 이거야. 개발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계장님도 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어떻게 됐든 우리는 뭐 마음이야 뭐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하기 좋겠지만 그래도 몸은 주민들 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그걸 받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달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창 판단은 지금 어떻게 돼요? 유창 산다는 그 12월 그 14일 날 이제 그 이게 잡혔어요? 네,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승인 협의하면은 이제 신청 그 승인 떨어질 거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이후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8만 5천 평 하고 그 이제 우리가 뭐 2단계 뭐 3단계 뭐 계획도 했고 예전에 2013년도 말에 뭐 그 당시 시장님 저기 하고 해서 이제 뭐 국장님들 마찬가지 와서 그쪽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시공사가 저기 해서 최소 20만 평 이상 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뭐 최초에는 40만 평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던 판단을 더 제대로 된 걸 하겠다고 했다가 아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줬다가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 석탄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근데 개인 인간에서 들어와서 그런 조건이 있다. 지금 이제 옥정 비료 그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거 우선 매입해라. 이 유창은 그게 첫째 조건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문서상이라든가 그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문서상에는 오빠가 그 대화로다가 말로 하는 거는 필요 없다. 오간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 시행자도 그 부분을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안고 어떻게 가?
그 저기 아니 행정이 실내갖고 문서만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은 뭐 문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냥 다 말로만 한 거는 그거는 그냥 안 지켜도 되는데. 그래서 유창산업단지가 이제 지금 사업 시행자 대표 시행자가 당초 했었던 사람하고 이제 변경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변경돼서 기업체가 한 거고 바꾼 거지. 이제 당초에 거기도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내부에 처음에 이제 그 유창산단에서도 1단계를 시행하고 8만 5천 평을 하고 2단계 좀 그쪽 하고 이제 3단계 저쪽 옥정비루까지 이제 그 넘어가는 옥정부터 3단계?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평면도 상태에서도 그쪽으로 더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그 안을 이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저기 옥정비루 쪽에는 민간 쪽에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옥정비루 바로 옆에 한 3만 평 정도를 민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자체를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사실 산업단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어려운 거 같고 저희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한 2단계 정도는 지금 뭐 이제 경동나비엔이 이제 지구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4만 평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창산업단지에 이제 15,000평을 거기서 이제 더 넓혀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동나비엔 자체도 한 2만 평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산업단지를 더 이렇게 2차적으로 늘리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이제 옥정비루 자체는 거기 자체가 이제 의원님도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쪽에 그 진이 이 산단에 이제 LG의 그 냉동 쪽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협력업체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쪽이 개발이 많이 지금 촉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 과장님 그 옥정비료 그거는 첫째 조건이었었어요. 유창한테는. 그랬더니 거기서 다 안고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모 있게. 여기가 이제 산단 애초에 40만 평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 4년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취소가 된 거야. 그 당시에는 여기도 복합이었어요, 복합. 택지하고 산단이 같이 가는 복합이었습니다, 40만 평에. 그러면 그렇게 뭐 8만 평, 뭐 3만 평, 뭐 9만 평 이렇게 쪼개면은 여기는 뭐 공장지대냐고 서탄이 살라고 되면 기본적으로 뭐 택지라도 기본적으로 돼야 뭔가가 지역 발전도 되는 거고 그럼 서탄은 맨날 뭐 3, 4천 명이 돼야 되는 건지 공장만 들어가갖고 지역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 살기만 나쁘죠. 옆에 같이 택지가 있어야 그런 뭐 저기 뭐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도 제한 저희가 있는 거지.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산단 만들어놓으면 평택의 인구 늘어날 것 같습니까? 다 오산, 동탄, 수원 가지? 평택 그래서 언제 50만 되겠어요. 거기 바로 오산 경계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우리 평택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삥삥 돌아와야 돼. 국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 지금 하는데 8만 평 경동나비엔 거기서 우리 송탄으로 오는 길도 없어요. 뚝방길 하나요. 뚝방길 하나. 동네 안길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고 인구 유발 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 50만 넘어야 우리의 권한 많아진다며요. 그리고 제가 저기 석탄면 개발 관련해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유창산단 개발 당시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거는 뭐 국장님 뭐 오히려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도 얘기 나왔던 거예요. 면장하실 때도 그때는 40만 평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그 용역 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다가 결과 멈췄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멈췄어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예,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 하다가 중단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문서를 주고받고 안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사탕발령밖에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다 계셔요. 좀 활동해 계셔. 그분들은 그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또, 지금 개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있으면 민간에서 그거 다 확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2단계, 3단계는 좀 규모 좀 있게 해서 주변이 같이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택지도 좀 이렇게 좀 해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 의원님 그 택지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어떻게 됐든 서탕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평택에서는 최고 연방이고 지금 납부되고 어쨌든 뭐 여기 K55 그 소음도 있고 기반 시설이 많이 안 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만들어놔야지. 그런 데다가 다 그냥 산업단지를 만들면 진짜 뭐 대기업이 오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 4차 밴딩 보면은 다 조그만 공장들 아니에요. 그런 데서 좋은 일자리 나오겠냐 이거요. 좀 쉬었다 해서.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